최대 16배 몸값 차이의 전차군단 독일을 폭발시킨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 지난해 11월 월드컵 조별리그 죽음의 조에서 2대1로 역전패를 당했던 독일 선수들이 이번엔 1대4로 끔찍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본은 무자비한 압박과 완고한 조직력으로 국가대표의 강호 독일을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일본에 이젠 아시아 축구 강국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독일 홈구장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과의 친선 경기에서 아주 참혹하게 패배했습니다. 10개월 만에 복수를 꿈꿨던 독일은 굴욕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에 패배한 독일 축구대표님 감독인 한지 플릭은 경질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날 일본전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사패를 당하고 2020년 네이션스리그 스페인전 패배에서는 6대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2021년부터 대표팀을 이끈 플릭 감독은 결국 경질되어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A매치 기간에 유럽파 21명이 포함된 선수단을 꾸렸고 이날 이들의 맹활약으로 녹슨 전차 독일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일본은 전반 11분 만에 이토 주냐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전반 19분 르로이 사네의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전반 22분 우에다 아야세, 후반 45분 아사노 다쿠마, 추가 시간 다나카 아오의 연속골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일본 축구는 지난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 코스타리카가 속한 죽음의 조 2조에 속했고 전통적인 축구 강호인 스페인과 독일을 모두 2-1로 제압하며 2승 1패로 16강에 진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대표팀에서 유럽 축구에 몸담고 있는 선수들은 무려 21명으로 알게 모르게 축구 선진국들 사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미토마 가오로 현재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으며 지난 시즌에는 무서운 활약을 보이며 7골을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종료된 후 독일 선수들의 인터뷰도 화제가 됐습니다. 독일팀 주장인 일카이 균도아는 인터뷰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 팀이 더 낫다. 그들의 플레이는 공을 잘 끌고 올라왔으며 적절한 공간에서 적절한 패스로 골을 뽑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임에도 대표팀 선수들을 감싸기보단 질책도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독일은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선수 개개인의 실수가 너무 많았으며 오늘 경기 수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은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우리가 좋은 팀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일본보다 나은 팀이 아니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팀의 에이스인 조슈아 키미히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패배에 대해 할 말이 없고 우리는 일본 팀에 비해 잘하지 못했습니다며 자신들의 경기 내용에 대해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대표팀 내의 몸값이 가장 높지만 슈팅을 하나도 못한 카이 하베르츠는 인터뷰 내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었다. 다른 나라들은 팬들이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하베르츠의 발언은 응원이 부족해서 경기에서 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결국 독일 축구 팬들은 경기에 대패한 것도 모자라 망언을 듣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인생을 걸겠다. 우리야 탓이라고 하는 거야? 등등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반 11분 일본이 먼저 득점했습니다. 공격에 가담한 스가와라가 경기장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가까운 포스트 방면으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요. 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침투한 이토 주냐가 발을 뻗어 공을 건드렸고 공이 이토 주냐에 이어 리디거를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골을 선점한 일본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계속된 공격과 중거리 슈팅에 독일은 허둥지둥됐습니다. 전반 17분 수비 뒷공간을 노려 침투한 이토 주냐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으로 진입해 슈팅을 날렸습니다. 페어 슈택에는 가까스로 슛을 쳐냈고 골은 아니었지만 오프사이드를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반 19분 독일은 한 골을 따라잡으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본 선수들 사이에서 균도안의 패스를 받은 하베르츠가 수비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오른쪽으로 뛰어드는 자네에게 때맞춰 공을 전달했습니다. 자네가 곧장
논스톱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깔끔하게 일본의 골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점골을 내준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전반 22분 일본이 빠르게 다시 리드를 잡았다. 스가와라의 땅볼 크로스는 중앙으로 빠르게 흘러들어갔고 이토 주냐를 거쳐 우에다에게 흘렀다. 우에다가 급하게 방향을 바꿔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공은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꽂혀 들어갔습니다. 테어 슈테겐 골키퍼와 독일 수비진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실점을 지켜봤습니다. 전반 40분 슐로터베크가 리디거에게 내준 패스가 길었는데 결국 이 실수가 치명적인 세기골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달려들어 공을 따낸 후에다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공을 몰고 가 슈팅을 때렸지만 테어 슈테겐이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전반 44분에는 자네가 비르치의 전진 패스를 따라 일본 진영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마네고를 넣을 기회였기에 페널티 박스까지 공을 몰아 드리블을 했는데 뒤따라온 도미아스가 슈팅을 저지했습니다. 후반 2분 이토 주냐가 슐로터베크를 압박해 공을 빼앗았고 우에다에게 내줬습니다. 우에다가 또 테어 슈테겐과 직접 맞섰으나 테어 슈테겐이 한 발 앞서 막아내면서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모리타의 후속 슈팅도 테어 슈테겐 맞고 골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후반 8분 가마다의 중거리 슛을 테어 슈테겐이 잡아냈는데요. 후반 12분 미토마의 중거리 슈팅도 테어 슈테겐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드리면 결국 열리는 법. 후반 44분 일본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구보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던 고젠스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가로채 하프라인 아래부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놀라운 선방을 보여준 테어 슈테겐, 골키퍼는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골에 욕심 내지 않고 함께 쇄도한 아사노에게 패스했습니다. 결국 아사노가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2분 일본이 득점 차를 내 골로 벌렸다. 구보가 경기장 오른쪽에서 뛰어 보낸 크로스를 다나카가 머리에 맞췄습니다. 다나카의 헤더 슈팅이 골라인을 넘어갔습니다. 결국 결과는 4대1로 일본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과연 일본의 축구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이대로 가다간 원정에서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